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흔히 말하길 미국을 창조국이라 부릅니다. 한 해 국방비만 전 세계 상위 1위에서 8위 국가들의 국방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천조에 달해 붙여진 별명인데요. 워낙 압도적인 차이에 사실상 지구방위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군이었지만 이들이 항상 승리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패전에 패전을 거듭했던 월남전 당시 미 육군 전술의 근간을 통째로 흔들었던 한 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라크전과 같은 한대전에서도 활용될 만큼 미군의 교본으로 인정받은 이 전술은 놀랍게도 한국군이 최초 개발한 것이었죠.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미군 역사상 최악의 흑역사 창설 이후 군기 행정, 재반사항 등 모든 면에서 총체적 난국이라 평가받던 유일한 시기 바로 월남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한 캐나다 특파원이 직접 경험을 통해 펴낸 베트남 만일의 전쟁이라는 책에는 당시 미군이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전장 한가운데서 그것도 한밤중에 술판을 벌이던 미국 연대장은 뜬금 베트콩을 잡아오라며 피하 소대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변이 온통 정글이었고 적들이 언제 어디서 매복했다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 불필요한 희생이 뻔한 상황.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기 때문에 소대장은 이를 타개할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나뭇가지와 물그릇을 이온 흙을 밟는 소리와 나무 꺾는 소리를 만들어내 무전기로 흘려보내며 마치 숲을 지나거나 강물을 건너는 것처럼 즉석해서 연극을 한 것이었죠. 당연히 취해 있던 연대장은 그대로 속아 넘어갔고 심지어 다음날 그런 명령을 내린 것조차 전혀 기억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헬기 조종사들은 맥주에 취해 수시로 음주 조종을 했고 정글 곳곳에 야생 들마가 흔했던 탓에 카메라 앞에서 대놓고 피기도 하는 등 미군이든 CIA 요원이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사이좋게 미쳐갔습니다. 이렇듯 군기 빠진 미군들이 제대로 된 전투를 치렀을 리 없었습니다. 당시 미군은 북베트남 정규군을 상대로 1-9의 교환비를 가져갔고 베트콩을 상대로 1-20 정도의 교환비를 내기도 했으나 이는 동맹국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늦은 수치였는데 참고로 한국 전쟁 때 북한군이나 중공군을 상대로 평균 1-50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미국 본토에서 당장 전쟁을 중단하라며 각종 시위가 연이어 벌어진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죠. 심지어 미국의 자랑이었던 공군조차 소련제 지대공 장비에 무더기로 격추당한다거나 헬기마저 하루에 1대꼴로 추락했고 착륙 지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작전에서는 부비 트랩이나 적의 매복으로 인한 공수부대의 손실도 엄청났습니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미군은 결국 극단적인 작전을 개시하는데 바로 물량공세였습니다. 한국을 포함 동맹군들은 미군들의 보급을 보고 꽤나 부러워했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지금 기준으로 봐도 납득이 안 갈 만큼 개념을 상실한 물량 소모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트콩 하나를 잡겠다고 들어간 평균적 비용은 무려 33만 2천 달러. 포병들은 하루 평균 10,000발을 쏘아댔고 소총수들은 M16의 성능을 맹신한 채 연사를 갈겼습니다. 여기서 악권은 B-52 폭격기였습니다. 이 폭격기가 호치민 루트의 베트콩 하나를 잡는 데 쏟아부은 폭탄은 무려 100톤 규모 심한 경우 연간 20억 달러의 돈을 폭격 하나에만 소비하기도 했죠.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물량 전술이 적군인 북베트남에게 유리함을 안겨줬다는 것인데요. 한 해로 미군이 남베트남군에게 주어진 물자가 다음날 안시장에 나오는 바람에 베트콩이 이를 매수 자신들의 무기에 당하는 개판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총체적 난국이 한순간에 뒤바뀌기 시작했으니 바로 무적에 따위한 한국군이 참전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미군들의 회고록을 살펴보면 당시 한국군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새삼 느낄 수 있는데요. 한국군이 정말로 무서웠다는 한 미군 병사는 한밤중에 신분 증없이 그들을 만나지 않기만을 바랬다고 하며 동료 사상자가 발생하면 눈이 뒤집혀 마지막 한 명까지 추적해 사살하는 지독함에 한국군을 한 번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국군도 처음부터 높게 평가받았던 것은 아닌데요.
파병 초기 오히려 한국군은 미군들의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었는데 특히 파이어베이스라 불리는 원형 형태의 장소를 두고 차라리 연대나 대대로 편성할 것을 요청하는 등 구박 아닌 구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파이어베이스란 중대 간 폭격 지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본질 자체는 기존 보방식 요새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으며 반대로 적군 입장에선 숫자 9위를 내세워 언제든 포위한 후 고립시킬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한 개 중대가 야 3만으로 이 모든 진주를 구축해야 한다는 여러 단점들도 공존했죠. 하지만 한국군이 굳이 이 전술을 택한 건 나름대로의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당신 베트공들은 한국군과 싸우기만 하면 연전연패를 당하는 치욕을 겪고 있었는데 저 빈박 전투에서 그토록 염원하던 승리를 거두게 되자 이참에 한국군 본진의 공격 기세를 완전히 거꾸로 했습니다. 어쨌든 성공만 하면 초라의 일들을 되찾는 건 물론 눈에 가시 같은 한국군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었으니 걸어볼 카드였던 건 분명했던 셈이었죠. 이를 모를 리 없었던 한국군은 일부러 월맹군의 활동이 왕성했고 또한 그들의 기습이 용이했던 지역으로 이동해 파이어베이스를 구축 격으로 한국군이 기지에 병력을 줄이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빈박 전투의 그대에 대한 복수의 탈란을 갈면서 말이죠. 결국 1966년 예상대로 월맹군은 11중대의 전술기지를 급습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있었으니 많아야 한 개 연대라 예상했던 적군 규모가 무려 2개 연대 총 2,400명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이 했던 것도 모자라 베트공이 아닌 월맹 정규군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짙은 안개로 시야 확보마저 어려웠던 탓에 3소대 진주는 생각보다 허무하게 돌파되고 말았는데요. 11중대는 모든 가용 병력을 모아 역습을 감행했지만 외곽 방어막이 완전히 뚫린 상태였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1소대 방어선마저 돌파당한다면 중대 전체가 무너질 차해버렸고 그 사이 2연단 본부에서는 11중대의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판단 불호 큰 에러를 진지하게 검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군의 과감한 결단이 빛난 건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소대를 중심으로 특공대 부대를 편성 방어망 안으로 진출한 적 병들만을 골라 정면 공격을 펼친 것이었죠.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적을 여기 용의증으로 압축 포위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수세에 물린 줄만 알았던 한국군이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일제히 6판 돌격을 감행하자 월맹군은 그 기세어 놀래 다급히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나머지 한국군은 돌파구를 완전히 차단해버렸고 포위된 월맹군은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해보지 못한 채 폭사되고 말았죠. 전투가 끝날 무렵 청룡부대 소속 관측기가 중대기지 상공에 나타난 날개를 흔들며 11중대의 승리를 축하해주었습니다. 이윽고 6중대 소속 지원병력이 헬기를 통해 기지로 이동해왔는데 만약 날씨만 따라주었다면 이들은 보다 신속히 지원에 나설 수 있었을 것이고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월맹군마저 완전히 포위 섬멸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결과는 대승리 무려 10배가 넘는 적군에 맞서 243명을 사살하는 동안 아군의 희생자는 단 15명뿐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본 미군은 말도 안 되는 결과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미국의 빈스빌 전월은 이를 즉각 속보로 타전하며 월남의 모든 사람을 다 제쳐놓고 60만 한국군에게 전쟁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 5만에 불과한 한국군이 이곳에 있던 모든 적을 단 하루 만에 격퇴했다. 베트공이 장악했던 중부 해안지대가 지금은 한국군에 의해 완전히 통월되고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뉴욕타임즈 또한 노획한 베트공 문서를 예로 들며 그들은 100% 승리에 확신이 없는 한 한국군과의 교전을 무조건 피하도록 지시되어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초대 국가주석이었던 호치만은 한국군 중에서도 특히 맹호 부대를 만나면 모든 작전을 취소하고 철수하라고 경고했던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또한 그는 12년간 수백만 발의 포탄을 쏘아배고 수천 명의 전사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미군에게 마저 좌절을 안겨준 요새가 한국 해병대에 단 2시간 만에 점령당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해하기도 했죠.
심지어 한국군이 주둔한 곳이라면 가장 안전한 곳이라 여겨져 동맹군의 사기가 올라갈 정도였다 하니 당시 미군의 교본 역할을 했다는 것이 그리 과장된 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